21살 부사관학교를 갓 졸업한 여군 하사 윤아린. 첫 자대 배치를 받고 설렘 반 긴장 반으로 군 생활을 시작했죠. 하지만 그녀가 마주한 현실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한 선임의 시선이 점점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늦은 밤 카톡 회식 자리에서의 성적 농담, 그리고 점점 선을 넘는 행동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이야기의 주인공에게는 남들이 모르는 특별한 비밀이 하나 있다는 겁니다. 그 비밀이 밝혀지는 순간 상황은 완전히 뒤바뀝니다. 과연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리고 그 비밀이란 무엇일까요? 한 명의 용기 있는 여군이 만들어낸 놀라운 변화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윤아린입니다. 21살에 부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첫 자대인 강원도 모부대에 배치받았죠. 설렘보다는 긴장이 앞섰습니다. 아직 모든 게 서툴렀거든요. 부대 정문을 들어서는 순간부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새하얀 눈이 쌓인 산속 부대는 생각보다 규모가 작았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앞으로 몇 년간 생활해야 할 새로운 터전이었죠. 첫날부터 선임들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여군이 드문 부대라 그런지 호기심 어린 눈빛들이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저는 최대한 조용히 행동하려 했어요. 눈에 띄지 않게, 실수하지 않게 말이죠. 그런데 한 사람의 시선만큼은 달랐습니다. 조태훈 중사였어요. 33세 그는 저보다 12살이나 많은 선임이었죠. 처음 인사드릴 때부터 뭔가 불편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새로운 할인이구나. 잘 부탁한다. 그의 말투에는 묘한 친밀감이 담겨 있었어요. 다른 선임들과는 확실히 달랐습니다. 왠지 모르게 소름이 돋았죠. 첫 주간은 적응하느라 정신없이 지나갔어요. 각종 업무를 배우고 부대 규정을 익히고 동기인 정유진 하사와 함께 생활관 정리도 했습니다. 정유진은 저와 같은 나이지만 관찰력이 뛰어났어요. 말수는 적었지만 상황 파악을 잘했죠. 그런데 며칠이 지나면서 조중사의 행동이 점점 이상해졌습니다. 퇴근 후에 카카오톡 메시지가 오기 시작했어요. 하린아, 오늘 수고했어. 힘들면 언제든 말해. 처음에는 선임의 배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메시지 횟수가 늘어나고 내용도 점점 사적으로 변해갔어요. 저는 답장을 최대한 간단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더 자주 연락이 왔죠. 어느 날 회식 자리에서 조중사가 제 옆에 앉더니 말했어요. 하린이는 우리 부대의 보물이야. 내가 잘 챙겨줄게. 그 말을 들은 순간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다른 간부들은 웃고 넘어갔지만 저는 무척 불편했어요. 이게 정상적인 선후임 관계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참기로 했어요. 아직 적응 기간이고 괜히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무엇보다 저에게는 숨기고 있는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 아버지가 국방부 감사관이라는 사실이었죠. 저는 아버지의 힘없이도 스스로 잘해내고 싶었어요. 부대 생활이 한 달 정도 지나면서 조중사의 행동은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관심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점점 선을 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저녁 생활관에서 쉬고 있는데 조중사가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하린아, 잠깐 나와볼까? 할 얘기가 있어. 네, 알겠습니다. 밖으로 나가니 조중사가 담배를 피우며 말했습니다. 요즘 어때? 적응은 잘 되고 있나? 예, 덕분에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그래, 다행이네. 그런데 말이야. 조중사가 제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순간 온몸이 굳었습니다. 너 같은 애가 여기 오니까 부대 분위기가 좋아져. 내가 특별히 신경 써줄 테니까 걱정 마. 그의 손길이 어깨에서 등으로 내려갔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한 발 물러났어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늦었으니 들어가겠습니다. 아, 그래. 들어가. 내일 또 보자. 생활관으로 돌아온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상했습니다. 분명 불편한 상황이었는데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며칠 후에는 더 심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늦은 밤 갑자기 카카오톡이 왔어요. 하린아, 자나. 나와 좀 보자. 시간을 보니 밤 11시였습니다. 무슨 일인지 궁금했지만 너무 늦은 시간이라 망설여졌어요. 지금 시간이 늦지 않습니까? 괜찮아. 잠깐만. 중요한 얘기가 있어. 결국 나갔더니 조중사가 술 냄새를 풍기며 서 있었습니다. 하린아, 너 정말 예쁘다.
알고 있었나? 중사님, 이런 말씀은 뭐가 문제야? 선임이 후임 예쁘다고 하는 게 잘못된 거야? 조중사가 제게 다가왔어요. 저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났습니다. 중사님, 들어가겠습니다. 야, 잠깐. 내가 아직 할 말이 있다고. 그때 정유진이 나타났어요. 할인아, 무슨 일이야? 조중사는 정유진을 보더니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아, 정유진도 나왔네. 별일 아니야. 들어가. 다음 날부터 조중사의 태도는 더욱 노골적이 되었어요. 다른 간부들 앞에서도 거리낌 없이 말했습니다. 할인이는 내 담당이니까 다른 사람들은 신경 쓰지 마. 할인아, 오늘 저녁에 시간 있나? 같이 밥 먹자. 너는 다른 애들과 달라. 특별해. 이런 말들이 계속 반복되었어요. 동료들의 시선도 부담스러웠습니다. 어떤 이들은 부러워하는 눈빛을 보냈고 어떤 이들은 의미심장하게 쳐다봤어요. 정유진은 저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인아, 좀 이상하지 않아? 조중사가 너한테만 너무. 나도 불편해.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조중사가 제 생활관 근처를 서성이는 걸 정유진이 목격한 거예요. 밤 12시가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정유진이 다음날 제게 말했어요. 할인아, 어젯밤에 조중사가 우리 생활관 앞에 있었어. 뭔가 이상해. 그 순간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이제 정말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정유진의 말을 들은 후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어요. 조중사의 행동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러던 중 또 다른 사건이 벌어졌어요. 부대 회식 자리에서였습니다. 조중사가 제 옆에 앉더니 계속해서 술을 따라주려 했어요. 할인아, 이것도 군생활이야. 선임이 따라주는 술은 받아야지. 중사님, 저는 술을 잘 못 마십니다. 괜찮아. 조금만. 내가 옆에 있으니까 걱정 마. 다른 간부들은 웃으며 지켜보고 있었어요. 누구도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오히려 당연한 일인 양 받아들이고 있었죠. 할인이는 우리 부대의 보물이야. 내가 책임지고 잘 챙겨줄게. 조중사가 큰 소리로 말하자 다른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하지만 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런 상황이 너무 부담스러웠거든요. 정유진이 제 표정을 보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할인아,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회식이 끝난 후 조중사가 제게 다가왔어요. 할인아, 집까지 데려다 줄까? 늦었잖아. 아닙니다. 정유진이랑 같이 가겠습니다. 뭐 그런 거 신경 써. 선임이 후임 챙기는 건 당연한 거야. 그때 정유진이 끼어들었어요. 중사님, 저희 같이 가도 됩니다. 조중사의 표정이 순간 일그러졌습니다. 정유진은 끼어들지 마. 할인이랑 나 얘기하고 있잖아. 하지만 중사님, 야, 내가 지금 너랑 얘기하는 거 아니야. 할인이한테 물어보는 거라고. 그 순간의 조중사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어요. 날카롭고 위협적이었습니다. 저는 무서웠지만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중사님, 저는 정유진이랑 같이 가겠습니다. 며칠 후 더 심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부대 간부회의에서 조중사가 다른 간부들 앞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할인이는 나만의 부하니까 다른 사람들은 함부로 시키지 마. 그때 정유진이 회의실 밖에서 이 말을 듣고 있었던 거예요. 나중에 정유진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할인아, 방금 조중사가 한 말 들었어. 이건 너무 심한 것 같아. 어떤 말인데? 나만의 부하라고 했어. 이건 정말 이상해. 정유진은 평소에 관찰력이 뛰어났어요. 조중사의 이상한 행동들을 계속 지켜보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며칠 후 정유진이 저에게 놀라운 얘기를 했습니다. 할인아, 나 조중사 말 녹음했어. 뭐라고? 어제 간부회의에서 한 말. 나만의 부하라고 한 거 말이야. 휴대폰으로 녹음해뒀어. 정유진이 녹음 파일을 들려주었어요. 조중사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할인이는 나만의 부하니까 다른 사람들은 함부로 시키지 마. 내가 특별히 관리하고 있는 애야. 그 말을 들은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이제야 조중사의 행동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깨달았습니다. 정유진아, 이걸 왜 녹음한 거야? 할인아, 이건 정상이 아니야. 누군가는 알아야 해. 너 혼자 감당할 일이 아니야. 정유진의 말이 맞았어요.
이제 더 이상 혼자 참고 견딜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신고를 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군대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하급자가 상급자를 고발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하고 고민했습니다. 정말 신고를 해야 하는 걸까? 아니면 계속 참고 견뎌야 하는 걸까? 며칠간의 고민 끝에 저는 결심을 했습니다. 더 이상 참고 있을 수 없었어요. 정유진이 녹음해준 증거를 듣고 나니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분명하게 깨달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정유진에게 말했어요. 정유진아, 나 신고하기로 했어. 정말 잘 생각했어. 나도 도와줄게.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계속 혼자 끙끙 앓고 있었을 거야. 그날 오후 저는 부대 감찰실을 찾아갔습니다.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어요. 들어가면 돌이킬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용기를 내어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감찰실 담당 대위님이 저를 맞아주었어요. 무슨 일로 왔나 할인 하사. 보고 드릴 일이 있습니다. 앉아서 얘기해보세요. 저는 처음부터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조중사의 지속적인 성적 발언들, 늦은 밤 호출, 생활관 근처 배회, 그리고 회식 자리에서의 강요까지 모든 걸 얘기했어요. 대위님은 진지하게 들어주었습니다. 증거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정유진이 녹음해준 파일을 들려드렸어요. 조중사가 나만의 부하라고 한 음성이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대위님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이건 분명 문제가 있네요. 정식으로 신고서를 작성해 주세요. 며칠 후 신고서 처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기대했던 것과는 달랐어요. 할인 하사, 잠시 시간 좀 낼까요? 대위님이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신고건에 대해서 말인데 조중사와 한번 대화해봤어요. 네, 어떻게 되었습니까? 조중사는 단순한 관심 표현이었다고 해명했어요. 악의가 없었다고 하네요. 순간 허탈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건가요? 대위님, 하지만 녹음 파일도 있고, 그건 알고 있어요. 하지만 조중사도 반성하고 있으니까 이번 한 번만 넘어가는 게 어떨까요? 부대 분위기도 있고 말이에요. 부대 분위기요. 할인 하사도 이제 적응 단계잖아요. 괜히 문제를 크게 만들면 본인한테도 좋지 않을 수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피해자인 제가 참아야 한다는 뜻인가요? 대위님, 조중사의 행동은 분명 잘못된 것 아닙니까? 물론 잘못됐죠. 하지만 군대라는 게 그런 곳이에요. 서로 이해하고 넘어가야 할 때도 있고요.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결국 감찰실에서 나왔습니다. 정유진이 제 표정을 보더니 물었어요. 어떻게 됐어? 좀 참아보라고 하네. 뭐라고? 그게 말이 돼. 정유진도 화가 났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부대 내부에서는 이런 식으로 처리되는 게 현실이었거든요. 그 후 며칠간 조중사는 조용했어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습니다.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다시 예전과 같은 행동을 시작했어요. 어느 날 복도에서 저를 마주친 조중사가 말했습니다. 할인아, 요즘 어때? 적응 잘 되고 있나? 네,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 다행이네. 그런데 말이야. 조중사가 주변을 둘러보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선 내가 왕이야. 그거 알고 있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협박이었어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별 뜻 없어. 그냥 앞으로도 잘 지내자는 얘기야. 조중사는 씩 웃으며 지나갔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부대 내부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걸 말이죠. 그날 밤 저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더 이상 혼자 감당할 수 없었어요.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망설였어요. 휴대폰을 들었다 놨다를 반복했습니다. 아버지에게 전화를 건다는 것은 제가 스스로 해결하겠다는 다짐을 포기하는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조중사의 협박을 들은 후로는 밤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했어요. 언제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불안했습니다. 결국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빠, 할인아, 웬일이야? 이 시간에. 아버지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목이 메어서 말이 잘 나오지 않았어요. 아빠, 나 도움이 필요해. 무슨 일이야?
천천히 말해봐.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조중사의 성희롱, 부대 감찰실의 무성의한 대응, 그리고 오늘 있었던 협박까지 전부 다요. 아버지는 말 한마디 없이 끝까지 들어주었어요. 제가 다 말하고 나서야 입을 열었습니다. 할인아, 내가 참 잘 견뎠구나. 아빠 미안해. 내 힘으로 해결하고 싶었는데. 무슨 소리야? 이건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저에게 화를 낸 게 아니라 상황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빠가 움직인다. 넌 너 자신을 지켰어.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아빠, 할인아, 내가 신고한 게 옳았어. 절대 물러서지 마. 아빠가 있으니까. 전화를 끊고 나서 처음으로 마음이 놓였어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과를 시작하려는데 갑자기 부대가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야, 대대본부에서 사람들이 왔다. 누구야? 모르겠어. 근데 뭔가 심상치 않아. 저도 궁금해서 밖으로 나가봤어요. 대대본부 앞에 검은색 승용차 몇 대가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부대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어요. 정유진이 제 옆으로 와서 말했어요. 할인아, 저 사람들 뭔가 심상치 않지 않아. 그러게. 누군지 모르겠네. 그때 대대장님이 나타나서 모든 간부들을 집합시켰습니다. 지금부터 국방부 특별감찰팀이 우리 부대에서 감찰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모든 간부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 특별감찰팀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설마 아버지가 정말로 움직인 건가요? 대대장님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평소에 보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특별감찰팀장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한 중년 남성이 앞으로 나왔어요. 키가 크고 인상이 날카로운 분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방부 특별감찰팀장 김준호 대령입니다. 김 대령의 목소리는 위엄이 있었어요. 저희는 이번에 본 부대에서 발생한 성희롱 사건에 대해 철저히 수사할 예정입니다. 모든 관련자들은 성실히 조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 조중사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다른 간부들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김 대령이 계속 말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부대 내 문제가 아닙니다. 군 전체의 기강과 관련된 중대한 사안입니다. 저는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정말로 움직인 거였습니다. 국방부 감사관으로서의 권한을 발동한 거죠. 오후에는 감찰팀이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했어요. 관련자들을 하나씩 불러서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조사를 받게 되었어요. 감찰팀 사무실에 들어가니 김 대령이 앉아 있었습니다. 윤아린 하사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앉으세요. 편하게 얘기하면 됩니다. 김 대령의 태도는 생각보다 부드러웠어요. 하지만 눈빛은 예리했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자세히 말해주세요. 저는 차근차근 모든 걸 설명했습니다. 조중사의 성희롱부터 부대 감찰실의 무성의한 대응까지 전부요. 김 대령은 진지하게 들어주었어요. 증거 자료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정유진 하사가 녹음해준 파일이 있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습니다. 드디어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별감찰팀의 조사는 생각보다 철저했습니다. 그들은 제 휴대폰에 남아있던 조중사의 카카오톡 메시지들을 모두 수집했어요. 저도 몰랐는데 삭제했던 메시지들까지 복구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김 대령이 말했습니다. 할인 하사, 조중사가 보낸 메시지들을 보니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네요. 네, 처음에는 단순한 관심인 줄 알았는데 점점 심해졌습니다. 이런 메시지들이 언제부터 시작됐나요? 부대에 온 지 일주일 정도 후부터였습니다. 감찰팀은 부대 내 CCTV도 모두 확인했어요. 조중사가 늦은 밤 제 생활관 근처를 배회하던 장면까지 고스란히 녹화되어 있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세요. 밤 12시 30분에 조중사가 여군 생활관 근처에 있네요. 화면 속 조중사는 분명히 제 생활관 쪽을 바라보며 서성이고 있었어요. 보는 것만으로도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정유진도 조사를 받았어요. 그가 녹음해둔 파일은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정유진 하사가 녹음한 이 파일, 언제 녹음한 건가요? 간부회의 때였습니다.
조종사가 할인이는 자신만의 부하라고 말하는 걸 우연히 들었습니다. 왜 녹음을 생각했나요? 평소에도 조종사의 행동이 이상했는데 그 말을 듣고는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감찰팀은 회식 자리에 참석했던 다른 간부들도 모두 조사했어요. 처음에는 별일 아니었다고 하던 사람들도 점점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조종사가 할인 하사에게 술을 계속 따라주려고 했던 건 맞습니다. 좀 지나친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도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조사 사흘째, 드디어 조종사가 불려갔어요. 그는 감찰실에 들어가기 전까지도 여유로운 표정이었습니다. 아마 대충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하지만 1시간도 안 되어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조종사가 급하게 부대장실로 뛰어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저는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부대장실에서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부대장님, 저는 정말 그럴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조종사,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할인이 아버지가 국방부 감사관이라는 걸 몰랐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게 드러났어요. 조종사는 제가 국방부 감사관의 딸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부대장의 목소리가 더 커졌어요. 그게 문제가 아니야. 내가 한 행동 자체가 문제라고. 부대장님, 한 번만 봐주십시오. 정말 실수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감찰팀이 수집한 증거들은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그날 오후 김대령이 모든 간부들을 모아놓고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 조태훈 중사의 행위는 명백한 성희롱으로 판단됩니다. 부대 안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해당 행위는 군인 복무규율 위반 및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해당합니다. 김대령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따라서 조태훈 중사는 즉시 직위해제되며 파면 절차에 들어갑니다. 또한 민형사상 고발 조치할 예정입니다. 그 말을 들은 조중사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대령님, 제발 한 번만. 이미 결정된 사항입니다. 김대령은 조중사의 애원을 일축했어요. 그날 저녁 조중사가 제게 찾아왔습니다. 무릎을 꿇고 사과했어요. 할인아, 정말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돌아서서 생활관으로 들어갔어요. 조중사의 울부짖는 소리가 뒤에서 들렸지만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미 끝난 일이었어요. 그날 밤 정유진이 제게 말했어요. 할인아, 정말 잘했어. 내가 용기 내준 덕분에 이런 일이 다시는 없을 거야. 처음으로 마음이 후련했습니다. 드디어 이 악몽 같은 일이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조중사의 파면이 확정된 후 부대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그 변화가 모두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었어요. 일부 간부들은 뒤에서 수군거렸습니다. 이래서 여군은 무섭다니까. 조중사도 좀 억울한 면이 있는 것 같은데. 감사관 딸이라는 걸 진작 알았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이런 말들이 제 귀에까지 들려왔어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제가 잘못한 게 아닌데도 죄인이 된 기분이었어요. 정유진이 제 기분을 알아차리고 말했어요. 할인아, 신경 쓰지 마. 저런 말하는 사람들이 문제야. 고마워, 정유진아. 하지만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야. 며칠 후 김대령이 저를 다시 불렀습니다. 할인 하사,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부대 분위기가 좀 어색할 수도 있겠네요. 김대령의 말에 저는 솔직하게 답했어요. 네, 조금 그렇습니다. 전출을 원한다면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전출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복잡한 기분이 들었어요. 한편으로는 이 부대를 떠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도망치는 것 같은 기분도 들었거든요. 시간을 좀 주십시오. 생각해 보겠습니다. 물론입니다.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그날 밤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빠, 나 전출 생각하고 있어. 왜? 무슨 일 있었나? 부대 분위기가 좀 어색해. 일부 사람들은 내가 문제를 키웠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아버지는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습니다. 할인아, 내가 원한다면 전출도 좋지만 한 가지만 기억해라. 뭐?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 아버지의 말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 부대에서 계속 생활하기는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의외의 일이 벌어졌어요. 후임 여군 하사들이 저를 찾아온 거예요. 하린 선배님, 저희 얘기 좀 들어보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무슨 얘기인데? 사실 저희도 비슷한 일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참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말을 들으니 가슴이 아팠어요. 저와 같은 일을 겪고 있는 후임들이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어떤 일들이었는데? 성적인 농담을 자주 하는 간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회식 자리에서 계속 옆에 앉으려고 합니다. 선배님이 용기를 내주셔서 저희도 희망이 생겼습니다. 이제는 이런 일들이 잘못된 거라는 걸 모두가 알게 되었지 않습니까? 후임들의 말을 들으면서 제가 한 일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어요. 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었던 거죠. 선배님 덕분에 부대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그런 행동하는 간부들도 조심하게 됐고요. 국방부에서 성희롱 예방 교육도 강화했다고 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니 마음이 조금 놓였어요. 제가 겪은 일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며칠 후 김대령이 부대를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저를 불렀습니다. 하린 하사, 이번 일로 많이 힘들었죠. 네, 하지만 괜찮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방부에서 군내 성희롱 예방 지침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하린 하사의 용기 있는 신고가 큰 변화를 만든 거예요. 김대령의 말을 듣고 나니 뿌듯했어요. 제가 겪은 고통이 의미 있는 일이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앞으로도 이런 일이 생기면 주저하지 말고 신고하세요. 이제는 제대로 처리될 거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감찰팀이 떠난 후 부대는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예전과는 확실히 달랐습니다. 간부들의 언행이 훨씬 조심스러워졌고 성희롱 예방 교육도 정기적으로 실시되기 시작했어요. 저는 결국 전출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다시 시작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이번에는 도망치는 게 아니라 새로운 도전을 위한 선택이었어요. 전출이 확정된 날 정유진과 작별 인사를 나눴어요. 그동안 저를 도와준 고마운 친구였습니다. 하린아, 새 부대에서도 잘 지내. 정유진아, 정말 고마웠어. 내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몰라. 무슨 소리야? 우리 서로 도운 거지. 정유진은 제게 작은 편지를 건넸어요. 나중에 읽어봐. 그리고 힘들면 언제든 연락해. 새 부대로 떠나는 날 아침,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배웅을 나왔습니다. 특히 후임 여군들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선배님, 새 부대에서도 건강하십시오. 선배님 덕분에 저희도 용기를 얻었습니다. 언제든 연락 주시십시오. 그들의 말을 들으니 뭉클했어요. 제가 겪은 일이 정말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낸 것 같았거든요. 새 부대에 도착한 첫날, 부대장님이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유나린 하사, 잘 왔어요. 우리 부대에서 편안하게 생활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불편한 일이 있으면 언제든 말해주세요. 우리 부대는 그런 일에 대해서는 절대 관용하지 않습니다. 부대장님의 말에서 진정성이 느껴졌어요. 이미 제 이야기가 여기까지 알려진 것 같았지만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새 부대에서의 생활은 예상보다 훨씬 좋았어요. 간부들의 태도도 예의 바르고 존중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무엇보다 성희롱이나 부적절한 언행을 하는 사람이 전혀 없었어요. 한 달 정도 지난 어느 날 새로운 여군 후임이 부대에 왔습니다. 갓 부사관학교를 졸업한 20살의 어린 하사였어요. 선배님, 잘 부탁드립니다. 응, 잘 왔어.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 물어봐. 며칠 후 그 후임이 조심스럽게 저에게 다가왔어요. 선배님, 혹시 시간 있으실 때 상담 좀 해주실 수 있을까 해서 왔습니다. 무슨 일인데? 사실 이전 부대에서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간부가 자꾸 불편하게 대합니다. 그 순간 제 마음이 아팠어요. 또 다른 피해자가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어떤 일이었는지 자세히 얘기해봐. 후임은 눈물을 글썽이며 자신의 경험을 털어놨어요. 저와 비슷한 일들이었습니다. 선배님, 어떻게 해야 좋을지 궁금합니다. 신고를 하면 되겠습니까? 당연히 해야지. 그런 일은 절대 참으면 안 돼. 하지만 무섭습니다. 혹시 보복당할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저는 후임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무서워하지 마. 이제는 달라졌어. 제대로 처리될 거야. 그날 저는 후임과 함께 부대 감찰실에 가서
신고를 도왔습니다. 이번에는 신속하고 철저하게 처리되었어요. 몇 달 후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 사례가 신병교육대와 부사관학교에서 교육자료로 사용되고 있다는 거였어요. 용기 있는 군인상이라는 제목으로 성희롱 피해 신고의 중요성을 알리는 교육에 활용되고 있었습니다. 정유진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하린아, 너 소식 들었어. 교육자료로 나온다면서. 응, 나도 놀랐어. 정말 대단해. 내가 한 일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어. 그날 밤 저는 아버지에게 편지를 썼어요. 아빠, 이제 저는 누굴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아빠가 저를 지켜준 것처럼 저도 다른 사람들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만 이제는 제가 겪은 일이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고맙습니다. 며칠 후 아버지에게서 답장이 왔어요. 하린아, 아빠가 정말 자랑스럽다. 내가 보여준 용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고 있어. 앞으로도 그런 사람이 되어라. 사랑한다. 1년이 지난 지금 저는 새 부대에서 선임 하사로 생활하고 있어요. 후임들을 지도하면서 항상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는 절대 혼자 참지 마. 용기를 내서 신고해. 그래야 다른 사람들도 지킬 수 있어. 정유진도 이제 중견 간부가 되어 후임들을 잘 이끌고 있다고 들었어요. 우리 둘 다 그때의 경험을 통해 더 성장한 것 같습니다. 가끔 그때를 돌이켜보면 정말 힘든 시간이었지만 동시에 제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순간이기도 했어요. 그 용기 하나가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꾸어 놓았으니까요. 지금도 어딘가에서 비슷한 일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들에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말고 용기를 내라고.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라고.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재미있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